문학자 신양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잘 나가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폴레옹에게는 조금 굴욕스러울 이야기입니다. 워털로 전투 패전 후에 나폴레옹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나폴레옹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 그림 먼저 떠오르시지 않는지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라고 하는 말을 외치면서 아주 멋진 자세로 눈 쌓인 알프스산을 넘는 나폴레옹이 먼저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그림은요 일종의 정치 선전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폴레옹을 멋지게 보이게 하려고 화가가 그렇게 그린 거고, 사실 눈 쌓인 가파른 알프스산을 이런 자세로 넘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런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폴레옹의 그 최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나폴레옹의 초상화 몇 점을 가지고 그의 일생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젊은 시절의 나폴레옹입니다. 아마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하급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의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빛은 형형합니다. 눈빛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좀 촌스러운 그런 모습이 조금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면은요, 복장도 그렇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지위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요,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본 그림보다 지위가 더 높은 시절의 모습입니다. 이때쯤 돼서는요, 그 프랑스군 안에서는 무시 못할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요, 화가가 나폴레옹을 거의 8등신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다고 알고 계시죠? 아마 전체적인 어떤 초상화나 조각상을 보면은 단신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이렇게 늘씬한 모습으로 그린 걸로 보아서 아마 지위가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화가가 그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이 그림은 앞의 그림처럼 8등신으로 그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표정이라든지 여유 있고 자신만만한 표정이라든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그런 걸로 볼 때 지위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의 나폴레옹이고요. 다만 아직 황제까지는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요게 이제 황제가 된 나폴레옹을 그린 겁니다. 왼손으로 왕관을 누르고 있죠. 이게 이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다음에 쓴 관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그 가슴을 보면은 나폴레옹이 황제 시절에 사용했던 문장에 등장하는 독수리로 이루어진 펜던트를 목에 가슴에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초상화는 황제가 된 이후에 나폴레옹을 그린 거라고 봅니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요, 보면은 뭐라 할까요? 그 권위라든지 위엄이라든지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얼굴을 보면은 매우 준수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황제로서의 그 정식 복장을 갖추고 그린 공식 초상화입니다. 나폴레옹에게 있어서는 가장 황금기였을 겁니다. 아쉽게도 그 황금기가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요. 요거는 이제 더 이상 황제는 아니겠죠. 아마도 러시아 정벌에 실패한 후 엘바섬으로 유배갔던 시절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군화도 보면은요, 먼지가 자욱해서 뿌연합니다. 그 초라한 모습, 얼굴에는 그저 오로지 고집스러움만 남아있는 그런 나폴레옹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폴레옹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최악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게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요, 아까의 8등신이었던 나폴레옹이 한 6등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키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실보다는 조금 더 초라하게 격화시켜서 그린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 요게 이제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한 뒤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 가서 생활하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나폴레옹에 있어서는 가장 굴욕적인 모습이자 가장 불행했던 시절의 모습인데 오늘은 이 시절 세인트 헬레나 시절에서 생활하던 모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다시금 나폴레옹한테 미안합니다. 이 그림이요. 1815년에 있었던 워털루에서 이루어졌던 전투를 그린 그림입니다. 워털루 전투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투가 끝난 뒤의 모습을 그린 거네요. 죽은 군인들의 시신이 아마도 산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 참혹한 전투의 패자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워털루 전투에서의 패전이 나폴레옹을 비극으로 몰아넣었지요. 워털루 전투는요. 프랑스와 영국 프로이센 연합군이 싸운 전투입니다. 1815년 6월에 벨기에 남동부에 있는 워털루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전투고요. 프랑스군이 패배했으며 나폴레옹으로서는 최후의 전투이자 최악의 전투였습니다. 두 번 다시 지휘관으로서 군대를 지휘할 수 없었으니까요. 왜냐하면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귀양 가서 거기서 생을 마치거든요. 워털루에서의 나폴레옹을 그린 그림을 보면은요, 그의 최후가 짐작됩니다. 프랑스군 보십시오.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 오합지졸이 된 자신의 군대를 바라보는 나폴레옹의 표정은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의 앞에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미 예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승자인 웰링턴 장군, 영국군의 지휘관이었던 웰링턴 장군의 모습을 보면은요, 조금 웰링턴 장군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요, 매우 여유만만하지 않습니까? 차분하면서도 그 승자의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지휘관의 그 모습만 보더라도 전쟁에서의 승패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지휘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연합군은 영국군과 프로이센군이 연합했다고 했죠. 영국군 지휘관은 아서 웰링턴 장군이었고요. 프로이센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독일입니다. 독일군은 게르하르트 폰 블리허라고 하는 장군이 지휘를 했는데 연합군이 승리를 한 겁니다. 나폴레옹이 패했죠. 그러자 영국과 프로이센은 나폴레옹이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도록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사파로서 코믹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나폴레옹이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눌러서 치우려고 하죠. 두 번 다시 세상 구경 못하도록 하는데 어디로 치웠느냐면요. 여기로 치웠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고 하는 작은 대서양에 있는 아주 작은 섬으로 유배 보내는 것으로서 유럽에서 치워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세인트 헬레나 섬은 영국령이었고요. 지금도 영국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섬 전체는 영국령이지만 나폴레옹이 유배 가서 생활했던 집, 롱우드 하우스라고 하는 그 집은 프랑스령이라고 합니다. 재밌더라고요. 자, 세인트 헬레나 섬은 지도상에서 위치는 그렇고요. 위성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에서 찍은 사진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이 사진만 보고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서양상에 있는 섬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작은 섬 아니겠습니까? 이런 섬으로 나폴레옹을 유배 보낸 겁니다. 영국의 생각은 그런 거였을 겁니다. 나폴레옹이 있는 한 유럽의 평화는 없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나폴레옹이 프랑스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유배를 보낸 겁니다. 여기를 뭐 헤엄쳐서 가겠습니까? 어떻게 탈출을 하겠습니까? 이제 나폴레옹은 여기에서 삶을 마감하지요. 나폴레옹은 벨레로폰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그림 속의 나폴레옹, 화면 오른쪽에 있는 나폴레옹의 키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8등신도 과장이고요. 6등신도 과장입니다. 이 정도가 적당한 키로 보입니다. 이때 유배 가는 나폴레옹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두 번 다시 살아서 프랑스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폴레옹이 지낸 집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인트 헬레나 섬은 전체적으로 영국령인데 이 집이 있는 부분만 프랑스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묵었던 방은 이렇다고 그림으로 남아 있네요. 그 프랑스 황제였던 사람이 머물기에는 좁은 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폴레옹이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게 그림으로 남아있길래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나폴레옹의 절망감, 좌절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있는 나폴레옹의 뒷모습을 봐도 그의 좌절감이 느껴지고 이 그림은 더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내게 있어서 그 화려한 시절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두 번 다시 내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간 것이 1815년의 일입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자마자 거의 곧바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1821년에 사망을 하니까 한 6년 정도 살다가 죽었네요. 그러니까 영국령에서 유배 생활을 했으니까 영국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생활했고 거주 이전의 자유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죽은 모습을 보면은 뭐라 할까요? 그 초췌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얼마나 좌절하면서 그 생활했던가 하는 거를 이 그림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세인트 헬레나 섬의 처음에 나폴레옹이 죽었을 때 묻혔던 무덤자리입니다. 이 세인트 헬레나 섬은 영국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아마 나폴레옹이 죽은 뒤에 장례를 치러줬을 겁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이 나폴레옹이 뭐가 그렇게 예뻐가지고 크고 화려한 묘지를 썼겠습니까? 자신들을 끝없이 위협하던 적이었는데요. 아마 대충 그냥 묻어준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 나폴레옹의 유해가 묻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남겨놓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의 모습이고요. 옛날 그림을 보면은 현재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는 나폴레옹의 묘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진으로 봤던 나폴레옹의 묘지가 그 원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40년에 나폴레옹의 관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협의를 했어요. 이제 죽어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나폴레옹을 굳이 그 먼 대서양 상의 작은 섬에다 묻어둘 필요가 있느냐. 그냥 고국으로 유해라도 좀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프랑스가 요청을 하고 영국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프랑스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관을 열었는데 아마 죽은 지 근 20년이 되었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보지는 않았겠지요. 아마 유골 상태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벨폴호라고 하는 그 배로 운구를 합니다. 여기 이제 흰색과 검은 천으로 감싸고 있는 게 나폴레옹의 유해를 담은 관입니다. 관에 넣어서 벨폴호를 타고 파리로 또 프랑스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로 운구되었죠. 장지로 가기 전에 그 에뚜알 개선문 아래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합니다. 이 에뚜알 개선문은요, 나폴레옹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전투의 승리, 아우스테르리츠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짓기 시작했던 개선문인데 나폴레옹은 살아생전에 이 개선문이 완공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죽어서 유해 상태로 그 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하니까 참 생각하면은 인생 무상입니다. 살아서의 어떤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에뚜알 개선문 아래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리고 최종적인 그 장지는 앵발리드였습니다. 황금빛 돔지붕 보이시죠? 그 돔지붕 수직 아래로 그 나폴레옹의 석관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앵발리드에 안치되어 있는 나폴레옹의 석관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어느 정도 대접하는 것을 석관의 규모라든지 그 관의 재질로 짐작할 수 있더라고요. 나폴레옹은 이렇게 승승장구하다 몰락했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쓸쓸한 최후를 마쳤고 현재는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영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